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건강 튜브. 튜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비타민 같은 존재를 꿈꾸는 비타숙의 노승현입니다. 연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2024년도 더욱 비상하기 위해서는요, 날아올라야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무릎에 힘을 꽉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릎의 드라이버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미래병원의 김상유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래병원에서 슬관절과 스포츠 손상 담당하고 있는 김상효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또 올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좀 만났잖아요. 올 한 해 괜찮았나요? 나쁘지는 않았다. 아,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또 건장한 체격을 작년에 이어서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보통 스케일의 취미를 갖고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사회인 역도 선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전국 대회에서 3관왕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평소에 막 스트레스가 많고 이러신 거 아니죠? 스트레스가 없진 않고요. 아, 예, 예,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스트레스를 이제 네. 운동을 통해서 풀고 있습니다. 어머나, 와, 이렇게 또, 이 역도를 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머리 위로 이제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들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도 풀리고 집중도도 올라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데요. 무게를 많이 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무릎 손상이 좀 걱정되는데. 모든 스포츠는 이제 무릎 손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통계를 봤을 때는 네. 예를 들어 구기 종목에 비해서는 무릎 손상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많은 환자분들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몸을 좀 아끼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저 이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요즘에 이 댄스 굉장히 좀 유행이잖아요. 예. 예. 슬릭, 예. 이 친구가 아주 스타가 됐어요. 이거 보셨죠? 아시죠? 근데 또 이 댄스를 따라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몰입을 하다 보니까는 이 발목이나 무릎 손상으로 병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보시면 알지만 요즘은 앞으로도 슬릭백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옆으로 슬릭백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보면 발이 서로 교차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릎도 함께 교차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목과 무릎에 생각보다 많은 부상 위험성이 있는 챌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가 많은 정형외과 병원에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반월성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또 이탕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예, 도가니탕이라고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그 무릎 연골이랑 비슷한 건가요? 실제로 이제 운동하시면서 도관이 나간다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소의 오금 부위를 도관이라고 부르고요. 인체 조직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콜라겐으로 돼 있다는 점에서는 성분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실제 콜라겐을 많이 먹는다고 무릎에 도움이 많이 된다, 뭐 피부 미용에 도움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영양분을 섭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근데 이 반월성 연골판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거죠? 실제로 환자분들께서도 연골과 연골판을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보통 그래서 이제 쿠션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 무릎 안에 있는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기가 편하고요. 연골 같은 경우는 계란의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앞쪽이고요, 여기 뒤쪽. 네. 그리고 여기 내측, 외측 연골판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연골판의 모양은 내측 연골판 C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외측은 약간 원형에 가깝죠. 그리고 내측이 외측보다 좀 더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연골판이 없을 상태의 무릎을 보시면은 뼈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연골판이 있기 때문에 이 뼈가 이제 뼈와 경골과 대퇴골이 서로 직접적인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충격을 흡수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 반월성 연골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체의 무게를 좀 지탱하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연골판은 콜라겐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콜라겐. 이렇게 혈관 구조가 있습니다. 혈관이 양측의 변연부에만 이렇게 네. 존재를 하게 되고, 변연부에는 보시면은 환형 구조의 섬유질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방사형 모양의 섬유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섬유 구조물로서 이루어져 있어서 파열이 발생했을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모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실제로 뚜껑뼈를 드러내고
이 경골과 대퇴골을 보면은 실제 뼈랑 뼈랑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게 아닌 이 중간에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연골판이 쿠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위의 뼈와 아래 뼈가 서로 접촉 면적이 넓어지고요. 체중을 스트레스를 분산시켜 줍니다. 그럼으로써 무릎으로 오는 그 우리 몸의 무거운 무게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실제 하늘색 부분이 이게 맞습니다. 이제 이게 연골판. 반사 연골판이고 네. 실제로 무릎이 그래서 항상 비틀어지는 손상이 생기면 네. 무릎 안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퇴행성 질환보다는 뭔가 외상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외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반월상 연골판을 갖고 있는 아까 섬유 다발은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서 외상으로 찢어지는 것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 환자분들의 연배를 봐도 외상으로 다친 분들도 물론 젊은 분에 있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이 퇴행성 파열로 많이들 방문하게 됩니다. 파열이 됐으면 이렇게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생각을 해서 수술을 해서 붙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의들의 의견이 좀 갈린다고 들었어요. 혈류 배열이 혈관이 변연부 바깥쪽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봉합을 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수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파열 네. 양상을 보시면 수평 파열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방사형 파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종파열, 그 외에 피판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네. 실제 이런 파열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수술이나 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나이, 변연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리고 찢어진 사이즈, 네. 그 외에 동반 손상을 항상 같이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고 치료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해야 되지만 의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치료에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들도 이견 없이 수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파열도 있을까요? 수술이 있을 때 항상 동반 손상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에 환자의 연골판 파열이 함께 있다면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 봉합을 했을 때 봉합의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전방 십자인대 자체의 손상이 주변에서 혈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게 회복을 더 도모할 수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좋게 되고요. 피판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찢어진 이런 피판이 무릎 사이에 끼어서 순간적으로 무릎이 휘청거린다든지 걸림 증상, 그 잠김 증상이라고 하는 무릎이 펴지지 않는 경우에서 이런 이제 기계적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보니까는 수술적 치료가 봉합술, 절제술로 이렇게 좀 나뉜다고 해요. 이게 파열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는 좀 수술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연골판 시술이나 수술은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술을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43세 남자 환자분이 좌측 무릎 통증으로 오셨고요. 보시면 무릎에 잠김 증상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펴지지 않는 거죠. 횡파열이 관찰이 됩니다. 이 파열단이 있지만 이 파열의 모양은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비크가 발생하는 피판이 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피판이 무릎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봉합은 당연히 힘들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안쪽에 있는 혈관이 가지 않는 부분에서 파열이 발생했고 기계적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부분 절제술을 시행해도 남아있는 반월상 연골판은 상당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오는 견고한 안정성도 유지가 되고 관절염이 올 위험성도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절제술로 끝났던 수술입니다. 마찬가지로 6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연세도 많고 내측의 잠김 증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 증상이 발생한 겁니다. 무릎이 펴지지 않는 거죠. 파열단이 이렇게 보이고 찢어진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바깥쪽에 파열이 있거든요. 바깥쪽 연골판 파열이 있지만 전혀 증상이 없는 상태고요. 이런 경우는 바깥쪽은 전혀 손댈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수술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봉합술을 하는 경우를 보여드릴 건데요. 42세 남자 환자분이고 우측 무릎 통증이 있죠. 하지만 이분은 방사형 파열이 관찰이 됩니다. 방사형 파열이 관찰이 되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방사형 파열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찢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절제를 하게 되면 전체를 다 잘라야 되겠죠. 42세 남자 환자 전체를 절제하면 관절염이 올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봉합술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찢어진 피판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요.
요 찢어진 부분이 보이는데 일부 절제를 합니다. 요만큼만 절제를 해서 제거를 하고 뒤에 있는 부분은 봉합사를 이용해서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활을 충분히 가져가게 되면 네. 환자분의 경우는 뭐 연골 손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활동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68세 여자 환자분이시죠. 이제 우측 무릎이 잠김 증상. 마찬가지로 앞에는 이제 잠김 증상이 있었을 때 다 절제술을 그렇죠. 했네요. 절제술을 네. 했죠. 증상이 있다고 모든 게 치료가 같아지는 게 아닌 게 잠김 증상이 있지만 보시면 연골판이 뒤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앞쪽으로 다 흘러가 있습니다. 이분은 퇴행성 질환인가요? 이분은 외상이죠. 이분은 다치시면서 넘어지면서 뒤쪽에 끼인 게 앞으로 말려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6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연골 상태는 괜찮으신데 절제술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잘라야 됩니다. 그럼 관절염에서 아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절제술을 하고 봉합술을 시행한 거고요. 수술을 들어가면 이게 눈앞에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찢어진 단면이 연골판이 앞으로 밀려 나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원래 위치로 이동시켜서 봉합을 해주고 나면 원반형 모양 이렇게 연골판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봉합을 하게 되면 환자분께서도 벌림 증상도 없어지지만 네. 관절염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무턱대고 다 자르면은 수술은 간단할 수가 있지만 환자분께서 결국은 2, 3년 지나서 연골 상태는 굉장히 좋은 분인데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수술 많이 하셨네요. 수술한 거 다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 비수술적 치료는 뭐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보시면은 연골과 연골판 주변은 통증 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여기 지방 덩어리와 주변에 있는 변연부에는 통증이 2에서 4까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돼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는 원인은 연골판 파열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염증 때문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한테 먼저 충분한 보존적 치료죠.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고요. 그 통증 줄인 후에 증상이 없다면 이제 이게 안정적인 파열이라면 굳이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근데 또 줄기세포 치료가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신의료기술로 등록이 돼서 네. 골수에서 자가줄기세포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해서 무릎에 넣어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반월상 연골판에서 쓰는 치료는 아니고요. 연골 손상, 아까 말씀드린 계란 껍질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무릎 자체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 연골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도 하고 계시나요? 네, 현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는 이게 줄기세포 치료가 들어가진 않지만, 네, 이 무릎에 이제 관절에는 적용이 되는 그런 치료라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아주 열정이 넘치시는 생활체육인들 진짜 많은데 보통 이 무릎, 이 반월상 연골 파열에서는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오나요? 실제로는 구기 종목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구기 종목 중에서 서로 이제 부딪히는 축구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돼 있고 겨울 스포츠 중에서 스키에서 무릎을 많이 비틀죠. 보드는 스키가 무릎을 비틀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릎이 비틀어지면서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독 손상보다는 동반 손상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요즘은 스포츠 활동이 많아지면서 무릎 손상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열정이 넘치는 이 스포츠인들이 아무래도 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재활 기간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재활이 좀 오래 걸릴까요? 절제술 같은 경우는 사실 재활이 따로 필요하다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안쪽에 넣어놓은 피, 배관만 빼고 나면 그냥 걸어 다니시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제 관절 내싱을 하고 나면 이제 무릎에 있는 우리가 대퇴근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육이 순간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근육 운동은 좀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봉합술을 했을 때는 재활이 필요합니다. 여기 파일 보시면 많이 찢어졌냐 안 찢어졌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안 찢어지고 꼬매는 게 아주 촘촘하게 잘 됐다라고 하면 운동을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봉합술을 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고 봉합술을 하시고 나면 보통 한 달 정도의 목발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발을 디디게 하고 무릎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고요. 한 달 반 정도 지나서는 일상생활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걸음걸이에 따라서 또 무릎 손상의 정도가 올 수 있을까요? 실제 이제 고관절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고관절 모양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사도를 보상하기 위해서 발 모양이 바뀌는 거거든요. 무릎은 전방을 보고 있는데 발목만 옆으로 돌린다든지 하면 결국 회전 손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반월상 연골판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은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파열이 됐어요. 반월판
입에 안 붙네요. 예. 반월상 연골판.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됐는데 계속 이제 통증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가만히 놔두다가 이 병을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찢어졌을 때는 급성 통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측부로 변연부에서 통증이라든지 무릎의 종창 그리고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기계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휘청거리거나 무릎이 걸리거나 무릎이 펴지지 않는 이런 기계적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한다.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증상이 없는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치료의 대상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안정적인 파열인 경우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거나 하진 않고요. 경과 관찰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파열된 상태로 놔두면 관절염이 온다든지 아니면 퇴행성 질환이 생긴다든지 그러진 않을까요? 찢어진 모양이 영향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판으로 찢어지거나 크게 방사형 파열이 있으면 방사형 파열이 진행을 하면서 가장 끝부분까지 찢어지게 되면 결국은 체중에서 내려오는 스트레스를 분산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피판 같은 경우는 연골을 자꾸 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골이 벗겨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수평 파열처럼 안정적인 파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쿠션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걱정이 되실 때는 검사를 해보고 안정적인 파열이면 지켜보셔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아서 증상이 없더라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좀 검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뭐니 해도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릎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운동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분들께는 이제 먼저 무릎을 스트레칭은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과 발목, 무릎 다 펴고 다 구부릴 수 있는 스트레칭은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 외에는 환자분들께 운동이랑 좀 친해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걷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결국 근육이 약해지겠죠. 대퇴사두근이나 그리고 둔근 그리고 코 근육 같은 경우는 강하게 단련을 시키면 무릎 통증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 손상 때문에 또 파열이 오기도 하는데 어떤 운동이 조금 좋을까요? 운동을 원래 하시던 게 있다면 그걸 열심히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운동을 안 좋아하시면 헬스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헬스장에 가시면 당연히 스포츠, 운동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께 좀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배운다면 부상 확률도 떨어지고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환자의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 미래병원 우리 김상효 원장님과 오늘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초진 오실 때 연골판 파열됐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우울해하십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다. 나의 젊음이 끝났다. 표현하시는데 실제 최근에 많은 신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환자분들을 좀 더 빨리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또 운동을 좀 친해지시면서 얼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확실하게 검사 받아보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릎이 시큰하시다고요? 네, 우리 2024년도에 더욱더 날아오르고 또 비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무릎 건강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또 근력 운동 열심히 하면서 더욱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